든든한 가족이 전혀 없는 걸까요? 길 위에 위태로운 삶. 할머니가 몹시도 걱정됩니다. 수의 오거리 인근의 한 골목으로 향하는 할머니.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며 데리고 간 곳은 작은 옷가게인데요. 집이 없다던 소문은 틀린 걸까요? 오랜만이에요. 아유, 어디서 잘 지내셨어? 그래, 나는 괜찮아. 아유, 나 여기서 하룻밤 자면 안 돼요? 왜요? 했더니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온 거예요. 옷가게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한 달 전부터 가끔 신세를 졌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너무 더운 날엔 갈아입을 옷과 신발이 들어있는 손수레를 맡겨두기도 하고 빈 가게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데요. 그래도 굶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비 통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저거 나오는 통장이에요. 정부에서 나오는 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비가 있답니다. 돈이 있는데도 할머니는 거리에서 노숙을 했다는 건데요. 할머니를 도울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가정에 이제 풍파가 오니까 애가 집을 나가게 됐고 남자가 그 모양 돼서 돼갖고 나가버렸는데 나간 후에야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죠. 헤어져 지금까지 모르니까. 젊었을 땐 할머니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답니다. 말 못할 사연으로 가족들과 오래전에 헤어졌다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있는 남편과 딸의 이름. 그들이라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할머니가 노숙을 하던 숭의 오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네. 예? 최요? 근데 왜 헤어진 지 엄청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이시죠? 네. 예전에. 예.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집 장남인데 얘가 없으니까 집에 가족들도 다 안 좋아하고 그 때문에 애로가 많았어요. 결혼을 한 뒤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이 문제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는데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종교에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원하던 딸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를 가더라고. 가더니 연락이 없어요. 없어요. 얘가 나가고 그 둘이 살다가 한 2년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안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헤어졌어요. 목숨처럼 사랑하던 딸이 사라진 뒤 딸을 애타게 찾아다니던 할머니는 종교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데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 20년 전 자신 역시 집을 나왔답니다. 말을 못합니다. 영락없이 미쳤다고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주님이신 비밀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 늘 들고 다니는 손수레 속엔 약봉지가 엄청납니다. 혹시 어딘가 불편한 것은 아닐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약이에요. 이거를 안 사오면은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받아오는 거예요. 약을 처방한 병원을 찾아가 무슨 약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약이 어떤 약인지도 알고 싶고. 이 약은 엔지토핀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분열 약물 쪽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만 한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내 힘들어서 말할 계제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년, 30년 정도 내가 훈련받는 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어 오거든. 때가 됐어? 때가 되어 오니까 남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망상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 정신분열증 증세가 악화된 것 같은데요.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합니다. 됐어!
아 그만해. 할머니 지금 여기 온 거 자체가 좀 화가 나세요? 갈 때는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요.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신 거예요, 할머니? 알 바가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줬어요? 당신네는 자식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평탄하게 살 줄 알아? 아픈 상처를 꺼내는 것이 힘든가 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데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입원 치료를 하셔서 좀 진단도 정확히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통원 외래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시죠. 네.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선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헤어져 지낸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자인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보호자 안 해. 예? 보호자 안 해. 내가 보호할 능력이 없어. 딸내미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할머니의 보호자는 단 한 명, 헤어진 딸뿐입니다. 네, 여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요즘 갈 곳이 없으셔가지고 노숙을 하시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할머니의 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가족과 헤어졌다는 그녀에게 상황을 알리고 어머니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딸입니다. 좋다라고 나보고 왜 사람이 이상한 여자 만드냐고. 뭘 가만히 있어. 모녀의 만남이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엄마, 됐어. 나 엄마한테 엄마 그만해. 그만해. 알아들었어. 그만해. 뭘 알아? 뭘 알아듣지?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챙겨. 이런 엄마 꼴이 보기가 그런 거 챙겨. 좀 안 되겠지만 이름 다물어. 엄마 그런 거 창피한 거 알면은 왜 이러고 살아? 그토록 애타게 찾았다던 딸에게 왜 이렇게 냉랭한 걸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지인은 그런 거부 반응을 예상했었다고 말합니다. 모녀 사이에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이제 딸이 와가지고 전세를 했던 그 돈은 딸이 가져가고 일단은 엄마를 병원에 이렇게 했다가 한동안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러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끊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딸은 4년 전에 재회를 했었답니다. 당시 딸이 찾아와 병이 깊었던 할머니를 입원시켰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답니다. 딸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깜짝 놀랐죠. 살다 보면 또 생활이 어려질 수도 있지만 그럼 엄마를 일단은 만나줘야 되는데 엄마도 안 만나고 1년 후 호전된 할머니가 퇴원을 했답니다. 하지만 딸이 전세금과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모두 가지고 간 후 연락이 끊겨 할머니는 빈털터리가 됐답니다. 집도 돈도 없었던 할머니는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퇴원 후 엄마가 갈 곳도 돈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딸은 왜 엄마를 외면한 걸까요? 누나가 3번도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 엄마 쫓아다니면서 하긴 했대요? 그럴 사정이 있었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는데요. 모시고 가려고 집에 모시고 왔던 거고 그 와중에 엄마가 기본이 좀 가신다고 해서 나가셨던 거고 그 와중에 저도 또 그 문제 때문에 막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시 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엄마 돈은 다 쓰신 거랑 다름없네요. 엄마 그 보증금 뺀 거는 병원비로 좀 몇 개 썼고요. 제가 사실 한 500원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좀 더 어려운 거 있으면 200 정도, 300 정도 갖고 있어요. 그거 엄마 드리면 안 돼요, 그거? 그럼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드리도 제가 모시고 살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보호자인 딸은